따지야하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뚜니라오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경에 있는 중국 인민대학교 부속중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북경에 있는 인민대학교 부속중학교는 중국인들한테는 특히 북경에 있는 중고등학생한테는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 학교예요. 이 학교는 학년당 한 1000명 정도, 한 학기 한 20개 이상의 반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한 학년에 한 1000명 정도 학생이 있는데 매년 중국 학생들 기준으로 북경대 청와대를 한 300등 안에 들어가니까 정말 최고의 명문 대학교인 거죠. 그죠? 한 학교에서 북경대를 뭐 300명 정도 간다고 하니, 그리고 외국인들도 실질적으로 뭐 요새 많이 줄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지난 학기에도 거의 한 10명 정도에서 한 7명 정도가 다 북경대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북경대는 어쨌든 중국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유학생들, 특히 한국 학생들, 북경에 거주하고 있는 그 로컬 학교를 통해서 북경대를 청와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최고의 어떤 선망이 되는 그런 학교다.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인민대학교에 대한 지명도 뭐 이런 것 정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인민대학교 부속중학교를 소개를 시켜 드리는데, 저희 학원에서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북경 이제 인민대 부중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 이제 국내파 이제 중국으로 북경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이어서 그 학생 위치에서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 요런 이모저모 이것저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민대학교 부속중학교 이렇게 저희가 캠퍼스를 보고 있는데요. 인민대 부속중학교가 과연 북경에 한번 지리적으로 어떤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부터 해서 한번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제가 바이두 지도에 이렇게 그 북경을 이렇게 인민대 부중을 딱 체크를 했더니 여기 북경이에요. 북경이 지금 인구가 한 1600만 되나요? 그죠? 거의 한 2000만. 그다음에 주위까지 뭐 이렇게 출동하는 사람 보면은 2600만의 도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 이제 여기가 천안문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왕징이죠. 그죠? 네네. 여기가 그죠? 여기가 왕징이죠. 그죠? 여기가 왕징이죠. 그래서 천안문에서는 북서쪽으로, 그 다음에 왕징에서는 한 직선거리로 한 19km에서 20km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주위에 보면은 여기 북경대학교가 이렇게 있고요, 청와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북경어원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위에 보면은 여기 인민대학교가 이렇게 있어요. 인민대 위에 이렇게 있는 북경대, 인민대 사이에 있는 학교가 인민대 부중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은 여기 밑에 있는 여기 밑에 있는 학교, 그쵸? 네, 여기 이제 수도사범대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그렇죠. 수도사범대에서부터 이렇게 오면은 여기 북경 외국어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북경 이공대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인민대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북경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가 있고, 어원대가 있고, 북경대 의학부가 있고, 그 다음에 임업대가 있고, 농업대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음대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학교들이 총 한 26개의 학교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요 부분이 중국에서는 학원로라고 해요. 중국에서는 대학교를 예전에 학원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단과대 개념으로, 그래서 학원로라 그러고, 뭐 한국식으로는 대학로 이렇게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여기 북경대하고 청와대 인민대가 이렇게 있는 요 구역이 중국에서는
고등학교 학번으로는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지역, 한국의 대치동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모여있는 이렇게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의 교육 열기는 중국은 14억 중에서 북경대고 인민대고 청와대고 인민대 부중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민대 부중의 어떤 중국인들 학부형들의 어떤 생각하는 선호도 이런 거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민대 부중의 북경에서의 이제 지리적인 위치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최근에 인민대 부중이 이제 제가 그런 상담을 많이 받아요. 우리 학생을 안 뽑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안 뽑지 않아요. 작년에도 한국 학생 한 3명 정도 들어갔고요. 한 몇 명 정도 지원을 했죠. 그리고 그 중에서 한국 학생들 한 두세 명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국적 학생들, 스페인 국적 학생들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이게 코로나 국면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학생들 모집이 순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학교는 어쨌든 이렇게 학생 모집에 대한 그런 어떤 입시 요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인민대 부중은 학생들 선발에 있어서 되게 까다롭게 선발을 하거든요. 서류 전형도 그렇고 어문 영어 수학 이런 시험을 보는 것도 그렇고, 그런 준비가 거의 중국 학생들에 준하는, 중국 학생들에 준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 유학생들로 보면은 인민대 부중을 이제 현재 중3 학생이 고1 시험을 보고 들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유학생이 복단대 가는 수준보다가 어문 수준은 더 높다 이렇게 보고요. 영어 수준도 복단대 가는 한국 유학생들 수준은 나와야 되고, 수학 같은 경우는 범위 자체가 다르니까 완전 비교는 힘들겠지만, 수학도 중국 고등학교 학생들, 중국 중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을 다 가지고 시험을 봐서 한 80점 이상은 맞아야지 학교에서 뽑는다. 그래서 인민대 부중이 이제 그렇게 학생들을 좀 수준 있는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이 많아서 지난 학기에는 특히 한국 학생들은 들어가는 숫자가 두세 명 정도로 아주 적었고, 또 전체적인 숫자도 줄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향은 인민대 부중이 언어를 반년이나 1년 하고 뽑는 예가반 제도를 작년에 뽑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가반은 어문 영어 수학을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적 정도 보고 면접 정도 보고 서류 전형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이렇게 잘하면은 이제 로컬반으로 올리고, 못하면은 이제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이런 시스템이었었는데, 이렇게 언어만 가지고 접근을 하는 학생들한테 문이 코로나 국면인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외국 학생들을, 언어가 안 되는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관리하려고 하니까 약간 부담이 됐었는지 언어반을 뽑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년에는 인민대 들어가기가 어려웠었고 많이 안 들어갔었고, 그리고 북경 현지에서는 인민대 부중이 안 뽑으려고 그러는가 보다라고 그런 말도 돌았고, 또 상담 오신 분들도 저보고 안 뽑는다는데 왜 또니 선생님은 뽑는다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작년에 분명히 들어갔어요. 네네. 그래서 들어갔고, 또 저는 이제 재작년에도 두 학생이 들어갔고, 유학생들이 지금 북경대 입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민대 부중은 현재 최근 1, 2년 상황은 한 요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이 정도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9월 달에 들어가는 학생들 어떤 준비를 해야지 될 건지 인민대학교 국제부 요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더 정확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민대 부중 국제부 홈페이지를 들어왔고요. 예전에는 한국어도 서비스를 했는데 어쨌든 오늘 들어와 보니까 중국어로만 돼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 대학교, 북경대 이런 데는 중국 대학교들은 본과 학생들 들어오면 뭐 시험 보고 해서 되면은 비자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들은 아무래도 미성년자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도 있고 뭐 어린 학생들도 있고 또한 학교 입장에서는 우리가 중국 학생들을 잘 배양을 해서 명문대 보내는 게 1차 목표지 사실은 유학생들을 뽑아서 하는 거는 학교의 어떤 부차적인 어떤 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을 투여해가지고 이 코로나 시국에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뽑기가 제가 담당자여도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 홈페이지에도 뭐 외국인들이 보는 이런 서비스를 좀 덜 적극적으로 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언어반을 안 뽑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뽑는 거 아닌가 이런 걸 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입시 요강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입시 요강을 보는 게 사실은 가장 정확해요. 이제 뭐 중국도 어쨌든 뭐 학교 내부적으로야 운영의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대외적으로 이렇게 발표한 거를 안 하거나 하기가 특히 인민대부중처럼 명문학교가 그런 거를 실행을 안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기준으로 가지고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정확하다. 뭐 현지에서 별별 말 다 돌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물어오는데 그거는 그 말이 말을 만드는 그런 정보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입시광을 기준으로 분석을 한다. 그래서 그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인민대학교 중국 국제부 외국인 입학생 모집은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민대 부속 중학교는 뭐 이렇게 좋은 학교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런 좋은 얘기들 이렇게 쭉 있고요. 그쵸? 그런 얘기 쭉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그 기회 되시면 보시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국제부 학생 모집의 범위와 조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외국인 이제 여권을 갖고 있는 합법적인 중화인민 공화국 이제 국적법에 대한 상관 규정에 부합하는 그런 학생이어야지 되고요. 연령은 만 15세에서 만 17세의 학생들만 뽑습니다. 네네. 그래서 인민대부중은 중간에 편입이나 전학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9월 달에 고1로만 들어가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9월 달에 고1 들어가려고 하면은 저희가 언제부터 어떤 그 스케줄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지 되는지를 체크를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에 대한 부분이 제한이 있다. 요거 확인을 하시고요. 뭐 중국에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유학 가는 학교는 이런 거 사실은 전혀 구애 안 받거든요. 그래서 인민대부중은 이런 나이에 대한 제한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나이가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학교에다가 문의를 하시면은 학교에서 타당하면은 받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대한 부분 좀 체크하시고 그리고 신체 건강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중국어를 아주 숙련되게 해야지 돼요. 그리고 학업 성적이 양호해야지 돼요. 또한 북경에 있는 동안에는 합법적인 그 후견인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 인민대학교의 어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조금 유학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후견인 제도예요. 다른 유학기관이나 다른 국제부들은 그냥 이렇게 비용 조금 주고 이렇게 형식적인 부분이 거의 90%인데 인민대부중은 한 학기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반드시 이렇게 학부모 회의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학부모 회의에서 뭐 학교의 스케줄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입시의 어떤 그 입시 뭐 설명회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전달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학부형이 오라고 하는데 그 학부형 회의를 안 가면은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내용 전달이 안 되면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런데 인민대학교는 예를 들어서 인민대 부중은 학교를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국제부 사무실에 뭐 조선족 선생님이나 한국 선생님들이 있어서 그런 말을 전달해 줄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 국제부도 다 한족 선생님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언어적인 게 문제가 있으면은 인민대 부중은 들어올 수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후견인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줘야지 되고 후견인의 어떤 신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명확한 거를 학교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인민대 부중이 이렇게 제시를 해놨고요. 요거는 이제 뭐 그 외국하고의 어떤 합작 그건데 요거는 저희 그 중요 입시 포인트가 아니어서 제가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잘 또 모르고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등록 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 그 2021년도 5월 17일에서 6월 20일이니까 사실은 요번 학기 들어간 학생들, 한국 학생 외에 두세 명 들어갔다고 하는 그 학생들의 어떤 일정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인민대 부중은 3월 달서부터 요때까지라고 했는데 미리 한 3월, 4월도 서류를 받기 시작을 해요. 가지고 가면은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제 면접 부르고 필기 시험 부르고 면접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 이제 시험에 대한 스케줄이 좀 빠졌어요. 예전에 제 동영상을 보든지 예전 자료를 보면은 우리 시험 언제 있고 면접이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게 있었는데 요 해는 벌써 코로나가 2년째가 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잖아요. 만 18세 이하의 학생들이 뭐 들어오고 나가고 비자가 오픈이 될까 뭐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시험에 대한 거는 열거를 안 했는데 작년에 반드시 그렇게 온라인으로 시험을 봤다. 그래서 올해 준비한 학생도 시험이 있다라는 거는 인지를 반드시 하고 준비를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등록 기간에 대해서만 나왔다. 그런데 작년에 온라인으로 어문영어 수와 면접까지 다 봤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등록을 할 때 내야지 되는 거는 중국인민대학교 그 입학 신청서 부중 신청서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온라인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 여권 원본이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권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면 복사본도 이제 준비를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이제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졸업한 학교에 성적 증명서 한 부 내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학교에서 이벤트 했던 거, 상장 등 뭐 이런 어떤 그 자료들을 내셔야지 돼요. 여기에는 뭐 토플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HSK도 넣어야지 되겠죠. 당연히 시험을 보지만 최소한 저는 인민대 부중을 가는 학생은 HSK는 한
급 한 220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 최소예요. 그죠? 그 정도의 어떤 이제 준비해야 될 자료들이 여기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중국 국적이었던 학생들은 이제 국정 관련된 취소된 그 증명을 내야 된다라는 거. 그 작년에 제가 이제 북경대 입설명회를 해도 그렇고 올해 북경대 준비하고 작년에 준비했던 학생들은 중국 학생들 국적을 바꾼 중국 학생들의 국적 때문에 많이 경쟁률이 떨어져서 입학에 유리할 거다 그랬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제가 올해 2021년도 9월에 입학한 학생들이 들과 그 전년도에 들어간 학생들이 들어가서 막상 이 국적을 보니까 문제가 돼가지고 나간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지 돼요. 저희가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뭐 조선족들이라든지 한족들이라든지 이렇게 국적을 바꾼 친구들이 중국 대학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후견인 보증서 여기 인터넷에 인민대 부증 양식이 있어요. 그거를 제출을 하셔야 되고 이제 부모님 신분증하고 그 다음에 후견인 신분증을 반드시 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입학 때서부터 이런 거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국적 관련해 가지고 좀 뭐 바꾼 경우는 아주 복잡한 자료가 있는데요. 저도 이 자료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떤 부분이 어렵냐면은 부모님들이 이거 돼요 라고 하는데 막상 가지고 가면은 안 돼가지고 부모님들도 그 얘기를 다 안 해주시고 또 가지고 가면은 거기에 더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된다고 얘기해줬다가 그게 북경대 원서 쓸 때 안 된다고 하면은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학교에다 직접 여쭤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노티스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원서를 직접 가지고 오는 거는 원치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던 거를 일단은 이렇게 이메일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입학이 되고 나면은 일반 고등학교에 그렇게 배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입학서는 통지를 한다. 그리고 또 입학하고 나서도 국적에 대한 부분을 다시 체크를 하는 그런 이제 절차가 있네요.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입학 후에는 이렇게 이런 자료들 여러분들 원본들 신분에 관한 원본 하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주지 증명 같은 거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성적 증명 원본 다시 내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이제 입학 졸업 증명서 복사본 내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북경에서 이제 신체검사 받아야지 돼요. 북경에 가서 이것도 이제 3급 갑 가서 받아야지 되고 사진 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후견인 서류 두부 그 다음에 이거를 가서 공증을 해서 제출을 하셔야지 돼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제출을 한다. 그 다음에 보충 자료로는 학생에 대한 개인 이제 어떠한 상황을 또 제출을 하셔야지 되고요. 출생 증명 이런 거 내야지 돼요. 출생 증명. 요거 국적 파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 해당 국적 바꾸고 해당 거주지 몇 년 안 된 학생들 한번 다시 걸러내겠다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입학하고도 이거 만약에 문제 있으면 안 받아줘요.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지난 학기에도 그렇게 나간 학생들이 많이 있고
이것 때문에 정말 울고불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게 완전히 돼야지 된다. 해결이 안 되면은 입학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다음에 국제부 연락은 이렇게 여러분들 더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직접 여쭤보시면은 학교에서는 어쨌든 인민대부중 이런데 그 자세히 상담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문 가는 거 있으면은 학교에다 이렇게 직접 연락을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 네, 그래서 인민대부중은 이렇게 제가 입학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인민대부중은 사실은 중국 학생들도 참 뭐 잘하는 친구들이고 한국 학생들도 유학생들도 가장 준비된 학생들이 가는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케이스는 중국역 되게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 거기 가서 어떻게 안 될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접근을 하시는데 한국 학생들 10 준비하면 2명, 3명 가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언어적으로 준비가 정확하게 돼 있어야 된다. 충분히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HSK 6급 뭐 한 200점에서 220점 정도는 기본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 정도에서 중국 중학교 1, 2, 3학년에 어문에서 뭐 고대 한어, 현대 한어, 작문까지 다를 준비를 해야지 시험이 준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수학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1, 2, 3학년에 전 내용을 시험을 보니까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한국 학생들이 참 사실은 학습량이 많아서 잘해요. 인민대를 들어가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중국 학생들한테 어문은 다 받아 깔아요. 그리고 물리하고 이런 것들도 언어적인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중간 정도 가는 것도 훌륭하다고 보는데, 영어는 저희 학생들이 잘하는 반이나 못하는 반을 가면은 저희 학생들이 거의 기본적으로 반 한 30명 중에서 5등 안에는 들어요. 잘하는 학생들 1등도 들고. 그래서 영어는 우리 한국에서 중학교 다닌 친구들이 열심히 했으면은 거의 그 시험으로 가지고 선생님 시험 어렵지 않았어요 하고 이렇게 봐요. 그런데 어쨌든 어문하고 수학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해갖고 가지 않으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한 10명 보면은 2~3명 된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중국 그 고등학교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 인민대학교 부중 뭐 그렇게 대단해 하고 그냥 설랭이 준비했다가는 좋은 결과를 못 본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1, 2, 3학년을 다니게 돼요. 근데 이제 다니면서 학생들 되게 좋아해요. 인민대 부중이 선생님들 되게 좋대요. 좀 인테리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되게 이렇게 온화하게 해주시고 그러신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애착심도 되게 있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기존에 뭐 다니고 있는 학부형님들 뭐 이런 분들한테 인민대 부중, 북경 인민대 부중 이러면은 선생님 북경 인민대 부중 아니라고 중국 인민대학교 부중이라고. 이 북경하고 중국하고 타이틀이 벌써 이게 상위 개념이잖아요. 그 정도로 인민대 부중 다니는 학생들이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학교가 그런 분위기인 거 있고, 그 다음에 그런데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인민대부중이 좋은 학교고 막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학습면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를 준비를 해야지 되는지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민대부중은 들어가면은 이제 북경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지금 회이카오, 지금은 이제 허거싱 시험이라 그래요. 합격성 시험, 예전에는 졸업고사,
그러니까 뭐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졸업고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좀 이해를 쉽게 잘 하실 것 같은데요. 졸업고사에 한 13가지의 과목이 있어요. 이제 중국어,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그 다음에 역사, 지리, 정치,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정규 과목이에요. 요거는 반드시 교육국에서 주관하는 졸업고사를 합격성 시험을 봐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기술, 체육, 뭐 이런 한 세네 가지 해가지고 이 13가지 시험을 다 합격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그 예를 들어서 뭐 물리하고 뭐 화학 이런 거를 전혀 공부를 안 했었던 학생, 또 그거를 해낼 능력이 안 되는 학생들은 이렇게 어렵게 들어갈 수도 없지만 들어가서도 학교에서 그거를 못 따라가는, 그러다 그 시험을 통과를 못하면은 대학교 시험 볼 자격 자체를 안 주는 거죠. 졸업장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인민대부중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물리, 화, 지금 중국대학교 입시가 어문영어 수학 3개로 이렇게 단출하잖아요. 그런데 인민대 부중을 다닐 때에는 그 물리, 화학, 역사, 지리, 정치 요거까지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하는데 또 이 시험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북경대 가는 학생들은 이 시험을 다 통과를 해요. 어떤 거냐면은 저희 왜 예전에 그 선생님 제 시절에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 체력장 이런 거 있었거든요. 20점짜리. 그거 통과 못하면은 고등학교 졸업 못하는 거. 근데 그거 통과 못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물리, 화학, 역사, 지리 이런 것도 사실은 아주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하지는 않아요.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보고,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살짝 추려져 있어요. 거기서 조금 이렇게 외우면은 한 뭐 일주일이나 뭐 이렇게 외우면은 통과를 하는 시험인데,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언어도 안 되고 뭐 이렇게 공부를 좀 안 했던 학생들은 그거를 다 외워서 한다는 게 부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9과목, 13과목 한다라는 거 인지하고 계시고,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이민대부중은 들어갈 때서부터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복단대 정도 들어가는 수준에 벌써 시험을 다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학생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또 중국 학생들하고 거의 구별 없이 수업을 선생님이 시켜요. 한국 학생이라고 해서 배려해주는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유학생 신분으로서 들어가서 너가 이렇게 외국인으로 와서 인민대 부중에서 열심히 하면 우리 중국 학생들한테도 서로 이렇게 교류도 하고 좋은 어떤 효과가 있는 거라는 정도의 어떤 컨셉을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도 봐주고 저것도 봐주고 이런 배려를 받기에는 좀 아닌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인민대부중은 가면은 안 돼요. 대신 이 학생이 열심히 하고 또 조금 부족하지만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선생님들은 너 잘하네. 예전에 있었던 학생들보다 더 잘하고, 야, 그 한국 학생들은 그래도 인민대부중 오는 애들은 정말 수준이 있더라 하고 이렇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 학생은 이제 성공을 하는 거죠. 인민대부중 가서.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한 학생들은 또 북경대 가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왜? 그 자체가 벌써 경쟁력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민대부중을 이제 들어가고 북경대를 준비를 하고 중국 명문대를 준비를 하는 거는 그 자체적인 어떤 경쟁력이 생기는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한국에서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2학년인데 3학년인데라고 하는 학생이 인민대를 통해서 중국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그 인민대 이 준비 단계에서부터 사실은 좀 많은 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오늘 중국 인민대학교 부속중학교 입학에 대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好，到这里了，再见。